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해커스 7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 틀린 거 되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X네요.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 지금 조금 전에 했죠. 3번 개업공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그리고 4번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고요.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니까 인장 등록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12번입니다. 휴업, 폐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3개월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게 X네요.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죠. 자,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신고를 등록관청이나 세무관서에 일괄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만약에 세무서에 가서 중개사무소 개업을 폐업 신고할 수도 있고요.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죠.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되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 안 해도 처벌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공개해야 됩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정보 공개해야 되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계약서 필요적개제사항 아니고 금융계약서 필요적개제사항 아니고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중개계약서는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습니다. 소속공인계사는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서에만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설명서하고 두 군데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서류는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않습니다. 4번이네요. 중개계약서에는 권리이전용하고 권리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 체결할 수 없다 했는데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용, 실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그 실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하고요.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실비를 인정합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 위약금 50% 지급해야 된다. 중개보수 50% 지급해야 된다는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망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은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해야 되고요. 2번 정보처리 기사 1인,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인 또는 법인도 지정 요건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중개법인은 안 되죠. 법인의 겸업 제한 위반이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한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예,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망에 가입 안 했으면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겠죠? 자, 5번이 답이네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하여야 한다. 없고 할 수 있답니다. 지정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자격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서 2의 서식 세부적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세부적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내부의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그리고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이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디귿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게재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비상벨, 성강기, 벽면의 균열 유무, 그 다음에 가스 공급 방식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확인사항.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서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작성할 수 있고 보조원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2번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3번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 사용 권장할 수 있으나 현재 권장하는 서식 없습니다. 법정 서식. 그리고 4번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될 사항 아니다 했는데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계약서에 기재해야 되죠. 물건의 인도일시 기재해야 됩니다. 계약서 기재사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기점 매등 탈세, 투기조장 3년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3번은 거짓된 은행 1년에 1천만 원. 그리고 4번은 쌍방대리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5번이 답이네요. 5번.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다. 판례입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다. 따라서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 답 2번이네요. 비밀준수고요.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고요. 개시는 개업공개사만 해야 되고요. 품위유지, 시인성실, 공정 중에는 개공, 소공, 이중등록 금지는 개공만 해당됩니다.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는데요.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건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가 5개이면 보정설정금액이 얼마인지인데요. 분사무소 5개면 각각 1억 해서 5억이고요. 주된 사무소 2억이니까 합하면 7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격이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이 아닌 외국의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아니다. 예,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개업 못합니다. 2번 모든 개업공개사 X네요. 부칙개공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X고요. 3번 X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 완성 전이라도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 있다. 중개 완성된 때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판례고 시험에도 나왔는데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 찾아와서 이대로 계약서 적어 주십시오. 대서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적어줬는데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해먹고 도망간 경우 금융기관에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해야 된다. 왜?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중개 완성한 경우만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5번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소속공개사에 해당되며 이 중 자격증 있는 사원 임원만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다. 이게 해설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혹시 해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어도. 근데 우리 해설에 보면 연수교육도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 소공의 용어 정의에 보면 법 2조 제5호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해서 가면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소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수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되죠. 요 해설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요 해설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다 받고요.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 소공, 개공만 받는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